환수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광고를 멍하니 바라봤다. 월 $7,000 보장, 푸놈펜 비자 지원, 리조트급 숙소 플러스 가벼운 업무라는 문구가 떠있었다. 그는 매출 저조로 해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돈이 마치 차갑게 반짝이는 유혹처럼 다가왔다. 광고를 올린 이는 대학 동창 현우였다. 동남아에 산다며 사무실 유리벽에 커스터머 케어 허브 표지판 사진을 보내왔다. 환수는 3개월이면 끝내야지. 마음 먹고 여권과 계약서에 서명했다. 출국 직전 2통의 메시지가 왔다. 잘 다녀와. 내일은 연락하지만. 거기 창문 열리지 않아? 프놈펜의 오후는 따스했지만 그는 이상함을 느꼈다. 검은 틴팅 베니 공항에서 그를 데리러 왔고 운전자는 어눌한 한국어로 말했다. 호텔 먼저 가요. 내일 브리핑. 창밖엔 버려진 건물과 검은 운하가 이어졌다.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만 올라갔고 카메라는 끊임없이 깜박였다. 관리자가 말했다. 여권은 몇 주 동안 보관해주세요. 그는 그 말을 지원이라 믿었다. 배정된 방의 문패엔 17B라고 적혀 있었고 유리는 시멘트로 막혀 있었다. 밤이 찾아오자 벽 틈새에서 열어줘. 난 돌아가야. 나는 속삭임이 흘렀다. 환수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에 비친 마케팅 영상을 바라봤다. 탈출을 원하면 팀 리더에게 신고. 그는 선택해야 했다. 따르거나 도망치거나. 그리고 그는 기억했다. 창문은 열지 말아라. 환수는 17B 사무실에서 세 번째 날을 맞았다. 한 동료가 속삭였. 기계만 켜고 문구만 입력하면 보내기 버튼 하나로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정오쯤 옆 책상이 대형 스크린을 드러내며 붉은 급등 그래프가 응답자 수로 표시되는 것을 보았다. 숫자 하나하나가 출금욕으로 바뀌고 그 출금이 곧 지배층의 수익 구조였다. 한국에 알려진 뉴스가 떠올랐다. 캄보디아 사기센터에서 한국 유학생이 강제 노동 중 고문당해 사망했다. AP 뉴스 정오 직후 환수는 회의실로 끌려갔다. 중국계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신참 리스트맨 마지막. 오늘 밤 20명의 잠재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해라. 환수가 겁에 질려 말했다. 훈련을 못 받았습니다. 팀장은 웃으며 말했다. 훈련은 끝났어. 늦으면 다른 방으로 옮겨질 거야. 서울 하숙집 주인의 말이 떠올랐다. 창문은 열리지 않아. 지금은 알았다. 열린다는 건 도망칠 수 있다는 의미였다는 걸. 그날 밤 환수는 떨리는 손으로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비서기계가 똑하고 영수증을 출력했고 스크린이 초록빛으로 바뀌며 축하합니다. 당신은 목표 달성했습니다. 곧 입금됩니다. 라는 문구가 떴다. 그러나 화면 모서리엔 초시계가 깜빡이고 있었다. 59. 환수가 벽의 금간 틈을 바라보았다. 창문이 있던 자리였다. 회색 복도의 저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버튼은 눌렀지.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어. 환수는 꿈속에서 회색 바닥 위에 누워 있었다. 복도 불빛 아래 프린터가 연속된 영수증을 뿜어내고 헬멧 쓴 관리자 하나가 레이저 파장을 그의 발목에 겨누고 있었다. 사흘 뒤 17B 구역에 정기 점검이 있었다. 모두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복도에 줄을 섰다.
같이 일하던 베트남인 린이 속삭였다. 검사실 0번 부르면 가지 마요. 돌아온 사람 없어요. 복도 천장의 카메라가 느릿하게 회전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철문이 쾅 닫히고 붉은 불빛이 2번 깜빡였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그건 그 사람 기록이 삭제됐다는 뜻이야. 존재 자체가 환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저는 이미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추가 검사는 필요 없을 겁니다. 감독관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절차는 동일해. 가장 끝 복도. 숫자 대신 음각으로 0이 새겨진 문. 안은 어둡고 희미한 청색 조명 하나와 거대한 거울이 있었다. 스피커인지 머릿속인지 모를 음성이 들렸다. 우리는 당신의 복제본이 정확히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책상 위 모니터에는 환수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단 몇 초 느리게 그가 손을 책상 위에 올리자 반사된 그림자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이건 테스트예요. 목소리가 이어졌다. 거울이 동기화되지 않으면 당신은 원본이 아니야. 침을 삼키는 소리가 울렸다. 거울 속 환수는 표정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빛이 3번 깜빡이고 모니터에 문장이 떴다. 인증 실패. 17영 구역으로 전송. 문이 열렸다. 강철관처럼 긴 복도가 이어졌. 그 끝에 환수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서 있었. 그리고 그가 미소 지었. 환수는 한밤중에 눈을 떴다. 거울이 있던 벽면에 희미한 틈이 생겨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그 틈새 안쪽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왔다. 냉기가 뺨을 스쳤다. 나가요. 문이 열렸어요. 속삭임이었다. 그가 손끝을 대자 시멘트가 부서지듯 벽이 벗겨졌다. 그 안엔 허리를 굽혀야 겨우 통과할 좁은 통로가 있었다. 젖은 발자국이 어둠 속으로 이어졌. 환수는 숨을 죽이고 걸었다. 발소리가 멀리서 되메아리쳤다. 끝자락 녹슨 금속판에 EXIT라 새겨져 있었다. 그 아래 붉은 버튼 하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눌렀다. 문이 열렸다. 뜨거운 바람, 야자잎의 그림자, 푸놈펜의 밤하늘이 쏟아져 들어왔다. 살았다. 그는 외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발 아래에 흙은 차가운 금속이었다. 먼지가 내려앉은 철판 위, 멀리 EXIT 표지판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뒤에 카메라 하나가 그를 향해 돌고 있었다. 모니터에 문장이 떴. 탈출 시뮬레이션 완료. 이어 익숙한 음성. 이 복제본의 반응은 사실적이다. 감정 레벨 7.2. 기억 삭제 후 재시작. 불빛이 꺼졌. 그가 눈을 뜨자 다시 17비. 모니터의 보내기 버튼이 파랗게 빛났고 거울은 금 하나 없이 온전했다. 사흘 동안 환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거울 속 그림자가 따로 움직였다. 넷째, 밤, 거울이 빛났다. 반대편의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는 환수 자신의 것이었다. 난 이미 시험을 끝냈어. 이제 네 차례야. 거울 속 공간은 달랐다. 하얀 벽, 문 없는 방, 깜빡이는 조명 하나. 나는 첫 번째 복제야. 네가 보내기를 누를 때마다 내 기억이 조금씩 지워져. 환수는 전등을 끄려 했다. 그러나 스위치는 사라졌다. 모니터가 자동으로 켜졌다. 복제의 동기화 중. 시선을 유지하세요. 눈을 돌릴 수 없었다. 깜빡일 때마다
거울 속 인물이 조금씩 변했다. 머리카락이 짧아지고 눈이 깊어지고 피부가 녹아내렸다. 눈을 떼지 마. 중단하면 새 복제가 만들어져. 환수는 비명을 질렀다. 손으로 거울을 내리쳤다. 유리는 산산조각났다. 그런데 금이간 틈새 속에서 여전히 빛이 새어나왔다. 다음날 아침 스피커가 울렸다. 직원 코드 17 B2 신호 점검 통화가 있습니다. 환수가 내선 전화를 들었다.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반박자 늦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난 0번 방이야. 그들이 듣고 있어. 끊어진 숨, 전기 타는 냄새, 금속성 기침. 벽 안의 문 기억하지? 다시 열지 마. 그건 출구가 아니라 입구야. 통화가 끊겼다. 모니터에 새로운 문구가 떴다. 복제이. 양방향 연결 실험. 성공. 영상창이 자동으로 켜졌다. 거기엔 전화를 들고 있는 환수가 있었다. 그러나 영상 속 입은 이렇게 움직였다. 이젠 네가 떠나. 난 네 자리를 맡을게. 불빛이 3번 깜빡였다. 거울이 안쪽에서 터졌다. 파편이 붉은 조명을 반사하며 떨어졌다. 천장 카메라가 그를 향해 돌아갔다. 그리고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17번 구역의 첫 완전 복제를 환영합니다. 5째 밤, 환수는 스스로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거울이 아닌 LED 조명이 있는 복도 뒤에서 그 그림자는 공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한반도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했어. 생체 데이터 카운트에서 실제 보고에 따르면 약1 0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 사기센터에서 강제 노동 중이라는 추정이. 로이터스. 자이 환수는 뒤로 물러섰다. 발밑에 금속 상자가 있었다. 17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림자는 비아냥거렸다. 나는 네가 오기 전에 선택받았어. 넌 우리 둘 중 뒤야. 방안 조명이 7번 깜빡이고 사라졌다. 복도는 칠흑처럼 변했고 천정 선풍기 소리와 물방울 추락음만 울렸다. 그는 문을 향해 달렸다. 그러나 문엔 손잡이가 없었다. 그림자가 뒤에서 나타나 어깨를 눌렀다. 이제 자백해야 해. 그들이 진짜 데이터를 원해. 환수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눈을 뜨자 그는 여전히 화면 앞에 있었다. 화면엔 보내기 버튼과 함께 문구가 떴다. 대상 17, 이 동기화 단계삼, 한국 데이터 입력 중 458. 그가 또 비명을 질렀다. 거울 속에는 2사람이 있었다. 얇은 선 하나가 그들을 나눴다. 왼쪽은 떨고 오른쪽은 얼어붙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안내 방송이 울렸다. 직원 17, 미, 2 긴급 미니버스 탑승해 공항으로. 환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운전자는 그를 뒷좌석에 벨트로 묶었다. 버스는 화장공업 단지를 지나 프놈펜 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창문 없는 전세기, 희미한 조명. 승객 모두 모자를 뒤집어 쓰고 헤드폰을 썼다. 실제로 2025년 10월 18일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한국인 64명이 범죄 혐의로 경찰 호송된 바 있다. 로이터스. 자이 환수는 흐릿한 틈새로 바깥을 봤다. 스크린엔 자신의 영상이 떴다. 하지만 들리는 말은 머물러.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다. 모든 승객은 17 영구역으로. 창문이 잠겼다. 그는 들었다.
그 그림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네가 떠나면 이름이 사라질 거야. 문이 열렸다. 한국 경찰들이 선글라스를 쓰고 그를 맞았다. 하지만 그들이 소지한 명찰엔 17형 EXIT라 적혀 있었다. 모니터가 또 깜빡였다. 복제이 임무 완료. 17형 창고로 이동. 그 제야 환수는 깨달았다. 나는 목적지 없는 비행의 마지막 단계였다. 문이 닫히자 환수는 탈출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깥은 흰 안개뿐이었다. 바닥에는 젖은 콘크리트와 똑같은 신발 자국이 줄지어 있었다. 자신의 발 크기와 완전히 같았다. 영층에 온 걸 환영한다. 모두가 떠나는 곳. 천장의 스피커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흘렀다. 벽에는 수백 개의 모니터가 줄지어 있었고 각 화면에는 환수의 표정이 달랐다. 울고 웃고 비명을 지르고 멍하니 바라보는 얼굴. 아래에는 날짜가 있었다. 2025년 10월 17일 프놈펜 K스캔 프로젝트. 그때 철문이 열렸다. 안쪽에는 회색 복장을 입은 한국인 수십 명이 컴퓨터 앞에서 타자를 치고 있었다. 모두 그의 얼굴이었다. 한 명이 돌아보며 속삭였다. 나도 돌아갈 줄 알았어. 근데 어디로? 그는 차가운 헤드폰을 썼다. 귀 속에서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렀다.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집이 심어진 거야. 그녀는 린이었다. 캄보디아 고수 입구인 광고로 사라졌던 그 여인. 난 죽지 않았어. 하지만 다른 음성으로 덮여가고 있어. 화면에 뉴스 헤드라인이 떴다. 시아누크빌 지역에서 한국인 80명 실종. 일부는 불법 데이터 센터로 이송된 정황. 잠들면 안 돼. 그들은 네 기억을 다운로드해. 깨어있어. 환수. 그렇지 않으면 네 얼굴이 다음 모집 광고에 쓰일 거야. 그 순간 딸깍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대신 귓속에 자신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환수 삼어 임무 완료. 헤드폰을 벗자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책상 위에는 메모 한 장. 기억실. 오류 복제체만 입장 가능. 환수는 문을 열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유리병이 매달려 있었다. 각 병 속에는 꿈꾸듯 입을 움직이는 얼굴들이 있었다. 스피커에서 린의 목소리가 흘렀다. 왔구나. 그들은 너에게 선택을 시킬 거야. 기억할래? 아니면 지워질래? 환수이라고 적힌 병을 들여다봤다. 그 안에 눈이 떠졌다. 네가 진짜라고 생각해? 순간 방이 흔들렸다. 유리병들이 동시에 깨지며 눈부신 빛이 터졌다. 그는 수많은 장면을 봤다. 캄보디아의 수용소, 무표정한 사람들, 빗속의 울음소리, 그리고 모든 소리가 하나로 합쳐졌다. 17년, 동기화 완료. 기억실이 무너진 뒤 환수는 어두운 지하에서 눈을 떴다. 코끝에 스며드는 건 소금, 쇠, 그리고 피의 냄새였다. 옆에는 부서진 표지판이 있었다. 행동교정소 K스캔 캄보디아. 천장의 스피커에서 크메로와 중국어가 섞인 음성이 흘렀. 시스템 반역자. 데이터 세척을 준비하라. 구식 AK를 맨 캄보디아 병사가 다가왔다. 그의 눈은 비어 있었. 그는 피 얼룩이 묻은 천을 던지며 말했다. 씻어. 곧 내 차례야. 복도 끝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쇠가 살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났. 그곳엔 물탱크가 있었다. 물속엔 휴대폰, 심카드, 머리카락, 그리고 손톱이 둥둥 떠 있었다. 한 한국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물에 들어가면
넌 네 이름을 잃어. 이제부터는 숫자야. 스피커가 다시 울렸다. 실험체 17. 0이 데이터 세척 의식 시작. 환수는 금속의 자에 묶였다. 뒤통수엔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었다. 유리 너머 린이 나타났다. 그러나 눈동자는 완전히 하얗게 흐려져 있었다. 그들은 한 번만 견디면 모든 걸 잊을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아무도 살아서 잊지 못했지. 차가운 물방울이 이마에 떨어졌다. 그 물마다 하나의 기억이 흘렀다. 비행기 안의 아버지, 공장에서의 탈출, 묶인 동포들. 모든 장면이 시아누크빌의 흰 건물로 모였다. 그 건물엔 Korea Union Project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린이 유리를 통과해 손을 뻗었다. 깨어나면 난 사라져. 하지만 남으면 진실을 보게 될 거야. 바닥이 흔들렸다. 금속문이 열렸다. 안엔 수술대들이 줄지어 있었고 뒷머리가 파인 시체들이 있었다. 벽엔 피로 쓰여 있었다. 기억하는 자는 2세계에서 죽는다. 의식이 끝난 뒤 살아남은 사람은 3뿐이었다. 한국인 1명, 중국인 1명, 그리고 한수. 스피커가 울렸다. 17층 생체 데이터 추가 확보. 촬영 준비. 조명이 켜졌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향했다. 모니터에 문구가 떴. 마지막 등록자 환수. 실시간 송출. 서울. 스피커에서 또렷한 한국어가 흘렀다. 캄보디아. 인공지능 인식 실험에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뒤에서 환호가 들렸. 벽이 열리자 VR 헤드셋을 쓴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운데엔 린이 있었다. 이제 알겠지. 그들이 원하는 건 몸이 아니야. 의식이야. 환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다. 이걸 보고 있는 누군가 자유라고 믿지 마. 우리는 아직 캄보디아에 있다. 환수가 눈을 떴을 때 방은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창문도 조명도 없었다. 오직 바닥에서 흰빛이 스며 나왔다. 벽에는 문구 하나. 17층 생체 보관 구역. 이름이 불리기 전엔 나가지 말 것. 산소 호흡기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흰 가운을 입은 3사람이 들어왔다. 얼굴은 없었다. 수술용 마스크뿐. 0층 기억의 복제본이 필요하다. 조금 아플 거야. 주사 바늘이 목을 찌르는 순간 눈앞에 수많은 장면이 번쩍였다. 결박된 한국인들, 프놈펜 고수익 채용, 간판, 총성. 환수는 비명을 지르며 주사기를 뽑았다. 액체가 바닥에 흩뿌려지고 흰빛은 점점 붉은 빛으로 변했다. 그때 스피커에서 린의 목소리가 찢겨 나왔다. 17층엔 창문이 없어. 모든 창문은 내 안으로 열리니까. 고개를 들자 벽이 전부 거울로 바뀌었다. 그리고 거울마다 다른 환수가 동시에 소리쳤다. 환수는 복도를 달렸다. 거울이 부서질 때마다 다른 기억이 튀어나왔다. 시아누크빌, 한국경찰조사실, 린과 함께 탄 배.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그 어디에서도 그림자가 없었다. 스피커가 울렸. 본체 17, 0이, 한계 초과, 용해, 프로그램 가동. 바닥이 갈라지며 검은 액체가 끓어올랐다. 그는 그 속으로 떨어졌다. 숨이 막혔다.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도 이랬어. 돌아간다 믿었지. 그들은 오직 우리의 목소리만 필요했어. 환수는
몸부림치다 차가운 무언가를 붙잡았다. 그것은 자신의 머리였다. 그 머리가 눈을 뜨며 속삭였다. 깨어나. 잠들면 널 이용해 새로운 사람을 부른다. 사이렌이 울렸다. 검은 액체가 사라졌다. 그는 마른 바닥에 누워 있었고 앞벽엔 붉은 글씨가 깜빡였다. 1702 미완 0층으로 복귀하라. 문이 열리고 푸른빛이 흘렀다. 환수는 다시 0층으로 돌아왔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다. 책상, 컴퓨터, 타자를 치는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머리가 없었다. 목엔 작은 모니터가 달려 있었고 그 화면엔 환수의 웃는 얼굴이 비쳤다. 돌아온 걸 환영해. 원본. 그는 뒤로 물러나 거대한 거울에 부딪혔다. 거울 속엔 자신이 아닌 린이 있었다. 그녀는 SSD를 들고 있었다. 이걸 밖으로 가져가겠다고 했잖아. 이제 내가 대신할게. 그녀는 손을 들어 거울에 닿았다. 표면이 물처럼 흔들렸다. 서울의 사람들은 이걸 영화라 믿고 보고 있어. 하지만 우린 아직 여기 있어. 마지막으로 스피커가 울렸다. 프로젝트 17형 종료. 모든 데이터 전송 완료. 빛이 꺼졌다. 유튜브 화면엔 마지막 문장 하나만 떠 있었다. 지금 듣고 있다면 끄지 마. 17층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푸놈펜에 내리자마자 환수는 자신의 현재를 걷는지 누군가의 기록 속을 떠도는지 헷갈렸다. 수화물 벨트 끝에서 검은 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는 정확히 그와 비의 이름을 불렀고 여권을 받아들었. 여긴 가족이야.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요? 돈. 엘리베이터는 카지노와 노래방 4~2층으로 그들을 올려보냈다. 문이 열리자 컴퓨터가 끝없이 늘어선 사무실. 한국인, 중국인, 러시아인이 모니터에 밝혀 있었다. 벽에는 설명 없는 액자 5개. 잠시 뒤 모두가 숫자로 불렀다. 5명의 주인. 1번. 키 작고 목소리 낮다. 눈빛은 유리처럼 차다. 그가 끄덕이면 누군가 자리를 옮긴다. 2번. 숫자와 비율, 데이터만 말한다. 3번. 장롱 같은 체격. 움직이면 방이 조용해진다. 4번. 3번의 그림자. 5번. 가장 살갑다. 전화에는 윗사람의 번호가 가득. 규칙은 간단해. 2번이 읽었다. 12시간 근무, VIP 숙식, 배신 금지, 경찰 끌어들이지 마. 경찰은 아래층에 있으니까. 며칠은 게임 같았다. 한층 아래는 카지노, 그 밑은 한식바. 차도, 술도, 가족도 제공됐다. 단 매출만 올리면. 환수는 비의 코수음을 들었다. 쉽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17층에서 멈칫할 때마다 화면에 에러와 깜빡였다. 뒤틀린 심장 박동처럼 열흘째 밤 비가 속삭였. 더 큰 선 있어. 보안 아파트, 전용차, 단 TV 조금만. 환수는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에게는 그림자가 없었다. 그들은 노란 가로등 골목에서 반대 세력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먼저 도착한 건 검은 벤이었다. 탁탁 폭죽이 아닌 소음기 권총의 짧은 파열음. 남자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1, 2, 3, 4, 5가 방탄조끼를 반짝이며 내렸다. 이사벨라 얘기 우리가 못 들을 줄 알았냐? 1번의 목소리는 게임에 질린 사람처럼 건조했다. 그냥 허세였어. 비가 더듬었다. 어젯밤 술집에서 흘린 허풍은 누군가의 연인의 귀로 들어가
1번의 책상 위로 올라갔다. 창고는 쇠 냄새가 났다. 무릎이 묶인 채 환수는 전기봉의 스위치가 틱 켜지는 소리를 들었다. 잠깐, 2번하고 얘기하게 해. 2번은 값을 매기듯 그를 훑었다. 너는 말 안 해도 돼. 휴대폰이 말해. 잠금이 풀리고 메시지가 흘렀다. B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환수의 기록은 말끔했다. 1번이 내려다봤다. 사달낸 건 B. 근데 둘 다 배움이 필요하지. 그가 턱을 까딱하자 보이지 않는 신호가 내렸다. 피를 보이지 않은 고통. 유튜브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처벌 끊어지는 숨. 고무타는 냄새만 남았다. 다음날 5번이 B를 따로 불렀다. 그녀를 불러. 우리는 입을 위한 수업이 필요해. B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저쪽에서는 잘 됐구나. 금방 갈게라고 믿었다. 환수는 2번을 똑바로 봤다. 하지마. 너희는 적을 만든다. 2번은 어깨를 으쓱. 사업의 성적도 자산이지.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연극을 꾸몄다. 부하 직원이 깍듯이 맞이하고 밝은 방 그는 잘하고 있다는 몇 마디. 칼도 총도 없었다. 수치만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멍들어가는 B의 얼굴에 멈추는 순간 그녀는 쓰러졌다. 밤에 급히 차가 나갔고 다음 날 5번은 빗소리처럼 말했다. 구급은 불렀어. 하지만 늦었지. 그날 이후 B는 절뚝였다. 한쪽 다리는 창고 어딘가에 남겨두고 온 듯. 엘리베이터의 17층 표시등은 그때마다 죄를 세듯 깜빡였다. 사고 이후 환수는 이미 한번 죽어본 사람처럼 살았다. 어느 밤 2번과 야간 근무를 하다 서랍에서 여권 뭉치를 보았다. 이곳을 거친 이들의 삼력사 사진만 남아있었다. 맨 아래엔 자기 여권 사본, 포스트잇 하나, 다음 비자 다녀와서 재입구. 그는 알았다. 여긴 못 나간다. 기회는 5번이 경찰 쪽 귀빈을 접대하는 날 왔다. 기사, 네가 뭐라. 환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게이트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는 주차하는 척하다 곧장 공항으로 돌렸다. 가는 동안 그는 한국의 모든 번호에 전화했다. 표를 사주세요. 환승도 좋아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여권을 요구했다. 그는 사본을 내밀었다. 직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뒤에서 검은 그림자 둘이 다가왔다. 신원 확인을 위해 지구대로 가시죠. 그 지구대는 그들의 빌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문만 다를 뿐. 대기실 TV에선 동남아 고수익 알선에 속은 한국인들에 대한 뉴스가 흘렀다. 화면 구석을 스치던 건 그들의 건물. 진술하실 거 있습니까? 자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길 떠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갔는지 15분 뒤 문이 열렸다. 5번이 문틀에 기대어 미소를 지었다. 내 친구야. 여기선 누구도 관광객을 해치지 않아. 그는 봉투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기묘한 반지가 낀 손.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서 이상 없음. 환수는 깨달았다. 지구대 또한 그 빌딩의 다른 층이었다. 하지만 행운 혹은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5번이 전화를 받는 틈 어린 경찰 하나가 속삭였다. 뒷문. 지금 그는 달렸다. 젖은 마당을 가로질러 이끼 낀 벽을 넘어 트럭길로. 거기 툭툭이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툰 베트남 억양의 목소리. 린이 부탁했어요. 공항에서 환승표가 인쇄됐다. 서울행 비행기에서 그는 데이터가 다 빨린 사람처럼 잠들었다.
입국장에서 유치장으로 향할 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말했다. 꾸밈없이. 형이 내려졌고 철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안전하다. 하지만 기록은 멈추지 않았다. 교도소의 밤마다 어디선가 엘리베이터 딩 17이 깜빡였다. 출소 후 새 휴대폰에 발신자 없는 메시지 하나. 나린, 네 데이터 아직 부족해. 시아누크빌 국경에서 보자. 진짜 층은 수반에 있어. 환스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다. 여전히 그림자가 없었다. 그는 알았다. 사건을 닫으려면 창문이 없는 곳으로 다시 가야 한다. 린의 문자는 눈꺼풀을 고정한 바늘 같았다. 밤, 환수는 지도를 펼쳤다. 시하누크빌 수술 자국 같은 새 아스팔트가 숲속으로 곧게 뻗어 있었다. 그는 편도표와 싸구려, 휴대폰, 비어있는 USB 하나만 챙겼다. 진짜 층은 숲에 있어. 린? 그럼 내 머릿속의 17층은요? 환수, 그것도 가져와. 거기는 머릿속에 있는 것만 바깥으로 나간다. 툭툭은 국경 표지석에서 글을 내려주고 사라졌다. 광고판 불빛 아래 린이 서 있었다. 말라 보이는 여인, 얇은 비옷, 수십 년의 불면이 깃든 눈. 왔네요. 빨리. 여긴 벽에도 귀가 있어요. 그들은 이름 없는 흙길을 걸었다. 키 큰 프리피 바짓단을 스치며 속삭였다. 숲 한가운데 콘크리트 골조가 솟아 있었다. 지상은 3층, 나머지는 땅 아래로 뿌리처럼 밝혀 있었다. 위는 농산물 창고, 아래는 보이스 센터 목소리를 팔고 실내를 산다. 린의 마을은 연불 같았다. 시멘트 바닥에 해치가 열렸다. 나선 철개다. 1층은 녹음실. 마이크가 매달리고 빨간 REC가 타올랐다. 2층은 데이터실. 유리벽, 파랗게 숨쉬는 서버. 국가 코드가 열차표처럼 흘렀다. KR, VN, TH, PH. 3층 앞에서 린이 멈췄다. 네가 밤마다 듣는 17층. 바로 여기야. 일부러 그렇게 부른다. 누가 말해도 꿈으로 치부되게. 문이 아주 작게 팅하고 열렸다. 하얀 벽, 하얀 침대, 형광등의 냉기. 사람들은 눈을 뜬 채 눕고 회색 헤드셋이 관자놀이의 뿌리를 내렸다. 직원이 하나 지나갔지만 그들을 보지 못했다. 린이 환수의 손에 키카드를 쥐어주었다. 증거를 가져가. 뉴스가 아니라 판결이 가능한 만큼. 기억해. 피해자 얼굴 노출 금지, 과한 묘사 금지. 네, 영상이 살아야 이야기도 산다. 보관실. 금속 캐비닛이 줄지어 섰다. 린이 KR 2019-2024를 열었다. 진짜 여권과 주인이 없는 퇴원 서류. 맨 끝에서 환수는 B의 이름을 봤다. 작년에 압수된 채 침을 삼켰다. 당신은 누구죠? 한때 목소리를 잃은 사람. 되찾는 대신 그림자를 내줬지. 바닥을 보니 린의 그림자는 연기처럼 옅었다. 환수는 거울 앞에 자신을 떠올렸다. 그림자 없음. 맞바꾼 둘이 복도를 걸었다. 징소리의 구두굽. 린이 숨을 죽였다. 이루가 오늘 온대. 수확하는 밤. 천장이 가늘게 떨렸고 엘리베이터의 딩이 울렸다. 숫자는 표시되지 않고 흰 줄만 스쳤다. 계획은 위에 창고로 올라가. 우리는 몇 개의 상자의 라벨을 바꿀 거야. 누군가가 우연히 맞는 상자를 열도록. 그들은 서버에 USB를 꽂아 통화, 녹취, 지급장부, 계정 활성 목록을 끌어냈다. 파일 하나하나가 배낭 속 콘크리트처럼 무거웠다. 올라오는 길. 환수는 유리창 앞에 섰다.
안쪽에서 10명이 완벽한 한국어 억양을 연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입니다. 기계 같은 합창. 그만. 트레이너가 박수쳤다. 웃을 때 미세하게 떨려. 나도 저 자리에 앉았었지. 한수가 중얼거렸다. 린이 답했다. 그럼 이제 다르게 앉아. 가자. 지상에 오르자. 두리안 냄새가 쇠 냄새를 덮었다. 린이 상자 더미를 가리켰다. 프로듀스 A 라벨을 멀씨 위로,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숨쉬어. 트럭이 구른다. 그들은 지붕 위에 엎드렸다. 과일 냄새와 숯바람 사이로 먼 도시 불빛이 어슴풀에 떴다. 진짜 층은 지하로 가라앉으며 마치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트럭은 이름 없는 야적장에 멈췄다. 린이 기다리라 했다. 그녀는 허름한 찻집으로 들어갔다가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든 크메르 노인을 데려왔다. 상가, 성가, 사진과 결혼 사진을 찍는 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진은요, 그림자. 노인은 환수를 시멘트 벽 앞에 세웠다. 노란 조명을 켜고 자리를 잰 뒤 셔터를 딱딱 눌렀다. 벽에는 환수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다. 노인은 놀라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였. 이 땅에선 린이 통역했다. 그림자를 몸과 바꾼 자의 그림자는 더 이상 앞에 서지 않아. 뒤에서 본다. 환수는 알아챘다. 숲속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의 그림자는 늘 뒤에 있었다. 보고 기록했다. 그리고 빛 위에 올려놓을 때만 데이터가 증거가 된다. 그들은 자료를 세 묶음으로 나눴다. 법원, 언론, 세이프. 린은 비오단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바다를 등지고 환히 웃는 여자의 사진. 비의 연인.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 밤 나 거기 있었어. 차는 내가 멈췄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아직 숨쉬고 있었어. 하지만 서류는 늦음이라 했지. 그래서 마지막 웃음을 지켰어. 패기 못하게. 왜 날 돕죠? 넌 아직 누군가가 살아남길 바라는 사람이니까. 이곳에선 드물어 바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다. 환수는 사진을 품에 넣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짧은 한국어. 우린 내 위치를 보고 있다. 17층은 내 머릿속만 있지 않다. 린은 담담히 읽고 말했다. 이제 표식이 찍혔어. 우리가 설무대가 필요해. 거기서 맞서도 쓰러지지 않는 곳. 한국에는 들어줄 곳이 있어. 이야기가 간결하고 진짜라면 난 이미 감옥에 다녀왔어. 필요하면 또 갈게. 아니, 이번엔 그들이 가. 밤새 그들은 3번 은신처를 바꿨다. 검은 밴들이 짐승처럼 느리게 어슬렁거렸다. 골목마다 어둠이 고여 있었다. 환수의 귓속에서 딩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어딘가 가까운 곳에서 17층 버튼이 눌리는 느낌. 린이 속삭였다. 고개 들지 마. 여기서 고개를 들면 그림자가 노출돼. 새벽녘 그들은 루트를 손에 넣었다. 푸놈펜을 거쳐 법원 묶음은 로펌으로, 언론 묶음은 2명의 편집자에게, 세이프는 야당 의원에게. 린이 말했다. 각자 한 층만 알면 돼. 버스를 타기 전. 환수가 물었다. 내가 빠져나가면? 넌? 난 내 층에 남아. 아직 빚이 있어. 누구에게? 2번. 그는 아직도 세상의 숫자뿐이라 믿으니까. 아침 빛이 린의 눈에 은빛을 발랐다. 그녀가 돌아설 때 그림자가 2 동강 났다. 반은 따라갔고 반은 그 자리에 남았다.
프놈펜 work easy high salary 간판들이 펄럭였다. 린과 환수는 CCTV가 보이는 카페에 앉았다. 앞에는 봉투 3개, 길 건너 검은 벤이 놀듯이 서 있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아. 린이 말했다. 우리는 무대를 깐다. 법원은 현지 택배로. 수치인은 프놈펜 지사를 둔 한국인 변호사. 언론은 쪼개보내며 편집 가이드를 덧붙였다. 유해 이미지 금지. 운영 구조와 타임라인을 강조.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지적하되 보복 위험한 개인 식별은 피함. 세이프는 출장 중인 보좌관 손에.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환수씨. 자료는 받았다. 하지만 한국을 움직이려면 국내 문이 먼저 열린다. 돌아가죠. 아니, 여기서 시작하자. 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공개 브리핑을 원해 국제 단체를 부르고 모두가 보는 공공의 층일 5가 함부로 못하는 곳.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공공 도서관을 택했다. 와이파이, 경비, 피난 설비. 시작 전 린은 화장실에서 비옷을 벗고 흰 셔츠만 걸쳤다. 환수는 USB를 열어 마지막 점검을 했다. 통화 녹음, 서버 로그, 영수증, 여권사진 민감 정보 마스킹. 머릿속에서 딩소리가 스쳐갔다. 노트북 화면 모서리에 17이 깜빡하다가 사라졌. 준비돼? 린, 환수. 그들은 이중 언어 라이브 스트림을 켰다. 조회수가 느리지만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 채팅에는 한국어로 감사가, 익명 계정으로 조용히 해가 섞여 떴다. 잠시 후 인권단체 로고가 떴다. 워칭. 문이 열렸다. 1-5는 오지 않았다. 대신 2번이 밝은색 정장, 수치처럼 날카로운 눈. 그는 테이블까지 와서 깜박도 하지 않았다. 왜 한층을 팔지? 공공의 층은 유료가 아니야. 린, 난 네가 몇 번이나 개수됐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넌 그림자가 쌤에 들지 않는다는 걸 잊었지. 이번은 스마트폰을 책상에 올리고 스피커폰을 눌렀다. 5번의 목소리가 벨벳처럼 흘렀다. 내 친구, 그만하자. 우린 윈할 수 있어. 너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수폐한 시설을 6개월 정지, 자정이라 부르지. 린이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가리켰다. 대중과 직접 얘기하죠. 환수가 카메라를 돌려 도서관 풍경을 비췄다. 책 읽는 아이들, 신문을 넘기는 노인, 공공의 무대는 모든 총구를 무겁게 만들었다. 질문 하나. 환수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비의 연인, 늦음 서류에 누가 서명했나? 선이 한 박자 멎었다. 경찰, 의료 협력 문서, 행정 절차일 뿐. 2번, 평평한 톤, 이름, 린, 숫자면 충분해. 채팅창 구석에 인권단체 로고가 초록으로 바뀌며 리코딩 아이콘이 떴다. 국제기자의 인증 계정이 들어왔다. 풀 자료를 안전 채널로. 우리 팀은 프놈펜에 있다. 유리 밖에 검은 배는 여전했다. 그러나 거울 속에서 환수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길고 얇게 바닥을 스쳤다. 더 이상 뒤가 아니라 곁에 서 있었다. 다음 결은 린, 미결. 한국의 층을 이 공공의 층에 연결하지. 그러면 17은 그저 숫자가 돼. 바로 그때 도서관 경보가 삐삐 울렸다. 1호 때문이 아니라 과열된 콘센트 때문. 사람들은 차분히 이동했고 모두의 시선이 그들의 카메라를 스쳤다. 군중 속으로 섞이며 린이 속삭였다. 뒤돌지 마. 그림자는 가끔 앞장서.
계단 위에서 한 꼬마가 환수를 올려다봤다. 삼촌, 사탕, 소용돌이, 캔디 하나를 내밀었다. 환수는 굳었다. 어딘가 안쪽에서 17층에 미소 짓고 문을 닫는 소리가 났다. 도서관을 나와 군중 속으로 스며들었다. 검은 배는 그림자처럼 붙었다. 그들은 오르세이 버스터미널 쪽으로 빙돌아 2번이나 노선을 바꿨다. 리는 환수의 손목에 빨간 끈을 묶었다. 앵커줄이야. 여기선 손목을 실제에 묶어두면 허상이 끌고 가기 어렵대. 절대 풀지만. 그들은 젊은 크메르 기자 소피아를 만났다. 언론 봉투를 받은 소피아의 눈빛이 번쩍였다. 이걸 내면 제 일자리는 끝이에요. 안 내면 그림자가 또 사라져. 린, 소피아는 메모리 카드를 속옷 속 2번째 심장처럼 숨겼다. 길 건너 2번이 전봇대에 기대 서 있었다. 완성된 방정식을 들여다보듯 미소. 그는 휴대폰 화면을 치켜들었다. 린의 원룸 사진. 린, 내 집이 지금 누전이야. 난 사고를 싫어하지. 린은 쳐다보지 않았다. 환수의 손을 끌었다. 내 층을 구하러 가. 3층 원룸. 문틈으로 타는 플라스틱 냄새. 낡은 카세트가 돌아가며 30초마다 딩을 내고 있었다. 콘센트에서 연기가 났다. 리는 전원을 뽑고 옷장을 열었다. 신발 상자 3개 2번 원본 서류, 구급차 영수증, 비공식 송환 대상의 여권 사진. 왜 다 원본이죠? 환수. 법정은 복사본을 싫어해. 계단에서 발소리. 리는 환수를 발코니로 밀어냈다. 빗물 홈통을 타고 지붕 위로. 아래에서 검은 베니 타이어를 긁었다. 환수는 숨을 몰아쉬었다. 계속 도망칠 순 없어. 그래, 그래서 덫을 놓지. 리는 한국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날렸다. 한라인 열어주세요. 인권단체 대사관 3자 연결. 해질녘의 공공포인트. 해질녘 바싹 강로터리. 조깅하는 사람들, 아이스크림을 핥는 아이들. 이번이 3명과 함께 걸어왔다. 군인이 아닌 태블릿을 든 사람들. 그는 낮게 말했다. 잘했어. 하지만 게임판은 숫자 소유자의 거야. 리는 원본 사진을 들어보였다. 소피아는 레코더를 켰고 환수는 라이브를 올렸다. 그의 손목에 붉은 끈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실제에 묶였다는 신호. 맞은편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딩동 멜로디가 흘렀다. 그 속에서 환수는 다른 딩을 들었다. 머릿속 엘리베이터가 0층에 도착하는 소리. 밤. 그들은 허름한 호텔의 화이트룸으로 안내되었다. 하얀 벽, 하얀 책상, 라벨 없는 생수. 바깥에는 현지 카메라 3대와 국제 채널 1대. 이번이 맞은편에 앉아 계약서를 밀었다. 원본 디스크를 넘겨. 그 대신 너희 사람들 안전송환, 수피한 시설, 임시정지. 리는 카세트를 눌렀다. 발자국 소리 뒤에 이번에 한국어가 흘렀다. 서류는 숫자면 된다. 국제 채널의 PD가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테이프가 무서울 거라 생각해? 2번, 넌 공적 조명이 무서워. 린, 소피아가 낭독했다. 운영 모델, 프로세스, 수바레이 브리층, 도서관의 공공층. 개인 신상은 없다. 오직 기능과 시간. 한국 변호사가 화상으로 이어졌다. 또박또박 데이터 매매 및 국경 너머 강제 노동은 사법 공조 대상입니다. 즉시 증거 보존을 청구합니다. 직원이 물주전자를 들고 들어와 손을 떨었다. 이번에 휴대폰에 메시지가 번쩍였다. 지금. 이번은 미소 지었다. 쇼는 충분하지.
불이 한 번 깜빡. 반박자의 암흑. 그 틈에 린의 뒤쪽에 그림자 하나가 섰다. 환수가 반사적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단검이 등바디를 푹 찔렀다. 남자는 측문으로 사라졌다. 복도에서 구두굽이 탁탁. 넌 여전히 숫자를 택해? 린 헐떡. 난 결과를 택하지. 2번. 환수는 신발 상자를 책상 가운데 올려두었다. 뚜껑을 열자 사체 이송 서류. 응급 도착 시각이 지연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번에 미간이 처음으로 접혔다. 서명자는 누구? 환수. 숫자로 충분해. 2번. 아니, 여기엔 자필이 있어. 카메라가 바짝 다가섰다. 2번은 손을 뻗다. 멈췄다. 린이 말했다. 건드리면 실시간 공개. 2번의 손이 얼었다. 바깥에서 메마른 천둥이 울렸다. 층과 층 사이에 걸린 엘리베이터 소리처럼. 우린 법정에서 끝내죠. 변호사. 우린 다리에서 끝낸. 2번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밤 총의 밤은 아니란 걸 알았다. 철로의 창바르 다리가 물 위에 칼날처럼 길게 누웠다. 강바람은 진흙과 쇠 냄새를 실었다. 린, 환수, 소피아, 화성연결의 변호사는 다리 한가운데 도시 CCTV가 가장 잘 잡는 지점에 섰다. 검은 배는 100m 뒤. 왜 하필 다리죠? 환수. 여길 회로가 지나가. 린이 난간의 분전함을 가리켰다. 그들은 가로등 라인으로 층층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받아. 지금 끊으면 돼. 2번이 홀로 나타났다. 경호는 없다. 주머니 속 장갑한 켤레뿐. 그는 강물을 내려다봤다. 여긴 모든 게 빨리 흘러. 안 흐르는 것도 있어. 린이 원본 사진과 테이프를 소피아에게 넘겼다. 내가 떨어지면 전부 올려. 2번이 웃었다. 넌 떨어지지 않아. 윈이야. 무대는 네가, 숫자는 내가. 린은 환수의 손목에서 빨간 끈을 풀어 분전함에 묶었다. 잡아줘. 그녀는 커터칼을 꺼내 뚜껑과 함체 사이에 밀어넣었다. 안 돼. 2번, 넌 회로 상실이 두렵지? 달각. 다리의 조명이 깜박. 일부가 꺼졌다. 그 한순간 지중 라우터가 미동을 잃었다. 이번에 휴대폰이 경고로 복주했다. 노드다운, 백업 전환 실패. 뒤쪽에서 검은 벤이 부르릉. 그리고 꺼졌다. 어둠 속에서 딩소리가 아주 멀리서 울렸다. 천천히 추락하다 1층에 멈춘 엘리베이터처럼 환수가 린의 손을 움켜쥐었다. 린이 속삭였다. 됐어. 흐름이 공적 채널로 바뀌었어. 사본은 3군데. 이번에 눈빛이 처음으로 비었다. 그는 알았다. 회로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다. 소피아는 휴대폰을 들어 송고 버튼을 눌렀다. 변호사의 메시지. 보존 신청 완료. 멀리 캄보디아 경찰의 사이렌. 누구를 향한 건지 모른다. 린이 환수에게 돌아섰다. 한국으로 가. 거기서 공공의 층을 열어. 날 기다리지 마. 너는? 나는 뿌리층으로. 아직 이름들이 남았어. 그녀는 빨간 끈을 다시 환수의 손목에 매면서 반쪽을 분전함에 남겼다. 반은 실제에, 반은 뿌리에. 린은 두 등주 사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환수는 오래 서 있었다. 다리의 불이 다시 켜지자 그의 그림자는 곁에 섰다. 앞도 뒤도 아닌 같은 선. 그는 강바람에 대고 낮게 말했다. 우린 끝내지 않아. 국가의 층을 공공의 층에 연결한다. 먼 둔치에서
아이스크림 트럭이 방향을 틀었다. 딩동 멜로디가 물결 소리에 섞였다. 그의 안에서 17층은 완전히 닫혔다. 대신 비상구가 열려 하늘로 이어졌다. 3주 후 환수는 서울로 돌아왔다. 눈은 새처럼 얇게 흩날렸다. 인천에서 마포까지 오는 막차 안 창문 유리에 비친 그의 얼굴 옆에 두 번째 그림자가 희미하게 숨쉬고 있었다. 마포의 낡은 건물 지하. 문패에는 Public Layer Project 한국의 층. 환수는 빨간 USB를 꽂고 마지막 캄보디아 데이터를 열었다. 화면에 문구가 떴다. 뿌리와의 연결이 시작된다. 설마? 린? 문장이 이어졌다. 뿌리층이 열렸다. 날 찾지 마. 그는 카메라를 켰다. 퍼블릭 레이어 코리아의 첫 라이브가 시작됐다. 배경은 멀리 번쩍이는 뇌운, 그리고 오디오 끝에 낮은 딩소리가 울렸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듯. 12시간 만에 조회수 20만. 동남아 실종자들이 댓글을 남겼다. 나 거기 있었어. 그녀 목소리를 들었어. 숫자를 읽고 있었어. 경찰이 물었다. 17층이 실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모두가 동시에 엔터를 누르는 곳이에요. 밖에서는 눈이 녹았다. 창문 틈에 비친 두 그림자는 여전히 함께 숨쉬었다. 열흘째 밤, 환수는 익명 메시지를 받아. 뿌리층 활성화. 노드 3 작동 중. 첨부된 적외선 영상. 눅눅한 지하실 한가운데 린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뒤 벽에는 한글 낙서가 뒤엉켜 있었다. 누군가 꿈속에서 쓴 듯. 공공층은 살아야 해. 나는 뿌리를 지켜. 린의 미약한 목소리. 어디에요? 환수의 마이크. 화면은 답 대신 딩, 딩, 딩 3번 울렸다. 다음 날 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다. 한 해커 그룹이 루트 레이어가 프놈펜 지하에서 여전히 작동 중이라 주장했다. 그들은 린을 거스트 오퍼레이터라 불렀다. 그녀는 죽지 않았어요. 환수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단지 IP를 지하로 옮겼을 뿐. 기자가 웃었다. 그러나 뒤에 대형 모니터에 Ping from root, accepted 문구가 반짝 그리고 사라졌다. 일주일 후 공공층 한국 구역의 서버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미확인 아이디, 비현실 좌표들이 튀어올랐다. 노드어, 재연결 중. 캄보디아에서 핑수신, 세계 지도가 번쩍였다. 캄보디아 한가운데 엘리베이터 아이콘이 떴다. 환수가 클릭했다. 마이너스 17층. 확인 완료. 녹음기에서 거친 숨소리가 낫다린이 아닌 다른 여성의 음성. 뿌리층 입력. 공공층 출력. 회로 닫힘. 정저. 화면은 꺼졌다. 그러나 녹음실의 카메라는 다시 켜졌다. 전원이 뽑힌 상태였다. 프레임 속 환수의 형상이 겹겹이 분리됐다. 괜찮아. 그가 속삭였다. 우린 단지 하나 더 층을 열고 있을 뿐이야. 한 달 후 서울 공공층 프로젝트의 마지막 방송. 환수는 텅 빈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뒤엔 흰 커튼 바람이 살짝 흔들렸다. 17층이 시작이라면 0층은 고개를 드는 곳. 그는 렌즈를 응시했다. 이건 괴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뿌리 아래에 묻은 데이터의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0층의 문을 엽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예전의 린 영상이 떴다. 이번엔 그녀가 눈을 떴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약속을 지켰네. 빛이 번졌다. 영상은 완전히 백색으로 변했고 꺼졌다. 카메라가 다른 각도로 돌아갔을 때 환수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마이크에는 빨간 끈이 묶여 있었다. 어느 AI를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마지막 채팅이 떴다. 영침이 열렸다.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졌다. 단 하나의 팅. 차갑고 느리고 깊었. 끝.